안녕하세요. 빠른커피의 김사원입니다. 오늘 볶아볼 커피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만델링 내추럴, 이번에 들어온 커피를 이제 볶아보려고 하는데요. 이 내추럴 프로세싱 커피인데, 스마트라 콩은 좀 약간 길쭉길쭉하고 커요. 이 가유지역 커피인데, 근데 이게 내추럴 프로세싱이다 보니까 색깔도 울긋불긋하고 시꺼먼색도 있고, 그 다음에 깨진 콩이나 뭐 약간 벌레 먹은 콩이라고 할까요? 왜냐면은 장성분으로 같이 녹여서 벌레 먹은 콩들이 좀 들어있는 커피를 이제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생수 상태가 깨끗한 콩이 있고 약간 지저분하고 안 좋은 콩들이 있는데, 이제 과일도 그렇죠. 이제 최상품의 등급이 있고 새들이겠죠. 과일은 새들이 이렇게 먹는 과일이 있듯이, 근데 새들이 먹는 게 이제 아무래도 더 달달하고 잘 익은 거를 먼저 본능적으로 찾아서 먹어서 그런 과일들이 좀 더 맛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, 이거는 이제 프로세싱 과정 중에 당성분이 많다 보니까 벌레들이 약간 깨먹거나 먹었던 콩 들어있습니다. 일단은 내추럴 커피를 볶기에 앞서서 수마트라 내추럴 커피는 일반적인 내추럴 커피도 그렇지만 샘퍼를 조금 열어놓고 볶는 게 유리할지, 왜냐하면 클린한 커피를 위해서 샘퍼를 좀 더 열어놓고 열풍 위주로 볶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내추럴 커피는 이거 슈퍼 내추럴이거든요. 그러니까 내추럴이랑 슈퍼 내추럴의 차이는, 그냥 내추럴은 일반 아프리칸 베드나 이렇게 에티오피아에서 말려서 하는 방식이라면, 슈퍼 내추럴은 아프리칸 똑같은 베드라고 하더라도 두껍게, 그러니까 한 줄을 깔고 그냥 하나씩 말리는 게 아니라 좀 두껍게 말린다거나, 혹은 그레인 프로 안에 내추럴 체리 상태로 넣어가지고 보관하면서 마지막 아래 부분에 있는 거는 약간 지리기 오면서 체리 상태가 깨지면서 과육이 나면서 아래에 좀 약간 발효가 되겠죠. 자연적으로 발효가 많이. 그래서 두껍게 말린다는 이야기가, 그래가지고 과일의 향미를 좀 더 극대화시킨 내추럴 프로세싱 방식을 슈퍼 내추럴이라고 하는데, 이 커피의 단점이 뭐냐면 이렇게 두껍게 말리다 보니까 향미는 뛰어난데 버려야 되는 생수들이 조금 더 많은 거죠. 왜냐면 두껍게 말리다 보면 간혹가다 썩거나 안 좋은 콩들이 있기 때문에, 두껍게 말린 단점으로, 향미가 좋은 단점으로 버리는 콩들이 많아서 가격이 조금 더 비쌉니다. 그리고 말리는 과정도 두껍게 말리다 보면 일주일이면 말리게 10일에서 20일까지 약간 길어지는 게, 슬로우로 길어지는 것들이 있고요. 일단은 샘퍼를 좀 열어두고 볶는 게 좋고,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로스팅을 길게 하는 게 좋습니다. 일반적으로 내추럴 커피는 짧게 로스팅 끝내는 경우도 많은데, 이렇게 슬로우 천천히 말리는 커피들은 천천히 볶는 게 일반적인 프로세싱 과정이랑 커피 볶는 시간이랑 거의 비슷하게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빨리 말린 콩은 빨리 볶는 게 낫고, 천천히 말린 콩은 천천히 볶는 게 좋다. 기존의 시간은 12분 안쪽으로 하면 빨리 볶는 거고, 12분 이상 되면 천천히 볶는 거고,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은 내추럴 커피랑 수마트라 커피는 밀도가 낮기 때문에 투입 온도는 좀 낮추는 게 좋고요. 그 다음에 화력은 중간 정도의 댐퍼를 열어가지고 천천히, 가열 구간을 천천히 볶는 게 좋아요. 왜냐면 내추럴 프로세싱은 각 핀도마다, 커피마다 따로따로 말리기 때문에 색깔이 울긋불긋할 뿐만 아니라 수분율도 서로 달라요. 수분율이 서로 다른 거를 어디서 맞추느냐 했을 때, 이 로스터기 안에서 콩이 돌아가면서 서로 수분율을 맞춰가면서 로스팅을 하는 겁니다. 그래가지고 이 시간을 넓게 주거나 천천히 보내는 게 로스팅할 때 조금 더 유리합니다. 그리고 밀도가 낮기 때문에 화력을 너무 세게 주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샘퍼도 열어가지고 클린한 향미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메일야드 구간은 지금이 메일야드 구간이거든요. 콩이 약간 노랗잖아요. 150도에서 1팝이 오기 직전까지를 메일야드 구간이라고 보는데, 메일야드 구간이 내추럴 프로세싱은 좀 길어요. 근데 이 메일야드 구간에서 여러가지 아미노산이랑 열에너지가 만나서 약간 천천히 하는 게 좋고요. 단맛과 향미를 좀 더 이끌어내는 게 중요합니다. 그리고 이걸 로스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배출 타임인데요. 일단 당성분이 많기 때문에 1팝이 몇 도에서 언제 터질지 몰라요. 항상 대기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요. 이게 어느 정도 내가 많이 볶아서 알게 된다 이러면은 그 전부터 화력을 좀 줄여가지고, 당성분이 많기 때문에 갑자기 후루룩 타버리는 경우가 생겨요. 특히나 이렇게 밀도가 낮은 스마트라 내추럴 같은 경우에는 후루룩 타버릴 수 있거든요. 에티오피아는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후루룩 타는 경우는 없어요. 그러니까 빨리 색깔이 갈변되는 경우는 있죠. 그래서 후루룩 타버리기 전에 배출 타이밍을 먼저 생각하고 미리 화력을 줄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왜 그러냐면은 내추럴 커피의 특성상 과일 향이나 이런 꽃, 과일, 그 다음에 약간 부드러운 느낌, 이런 것들이, 향신료 향,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커피인데, 타버리게 되면 이런 가벼운 향들 다 사라지게 돼요. 그래서 다 사라지기 전에 배출을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내추럴 계열 커피나 스페셜티, 그 다음에 향기가 많은 커피들은 뭐가 중요하냐면, 배출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은 쿨링입니다. 쿨링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나중에 따로 강의할 때면은 이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스페셜티나 내추럴 커피를 볶기에 앞서서는 배출 타이밍을 먼저 설정해 놓고 볶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
그래서 이 커피를 이제 볶을 때 저는 이제 똑같은 프로세싱에 이제 댐퍼만 올려놨는데 드럼 스피드 이거 조절이 가능한 로터기거든요. 만약에 가능하다고 했으면 드럼 스피드를 좀 빨리 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전 댐퍼가 이제 10단계까지 있어가지고 댐퍼를 많이 열어놓고 로스팅을 하고 있습니다. 커피를 보면 메일야드 구간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향을 맡아보니 구운 듯한 이제 빵 굽는 향들이 많이 나는데 이 향을 갖고 단맛의 강도를 체크할 이 향이 진하고 깊게 난다 이러면 단맛이 좋은 커피여서 강배전해야 되는 거고 이 향이 범위가 작으면 이 커피는 강배전을 하면 안 되는 커피인데 지금 적당한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볶아야 되는지는 저도 이제 오늘 처음 볶는 거여가지고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. 일단은 생두 상태로 보면은 내추럴 프로세싱답게 약간 깨진 콩이라 약간 더럽다는 생각들이 드는 게 좀 있어요. 근데 이게 프로세싱 과정에 생긴 거기 때문에 볶았을 때는 사실 그런 문제는 없거든요. 그래가지고 먹어봐야 최종적인 결과물을 알 수 있는데 그냥 볶고 나니까 색깔이 균일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콩의 프로세싱에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다. 현재까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192도가 됐고요. 이러면서 이제 하부 제가 아까 밀도가 낮기 때문에 빨리 터질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러지는 않네요. 생각보다 고지대에 있는 커피를 갖고 단단한 생두를 갖고 내추럴 프로세싱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일단은 커피 로스팅의 핵심은 단맛을 얼마나 많이 끌어내느냐. 왜냐면 단맛이 있어야 커피의 지속력이 결정되거든요. 이 단맛 때문에 우리가 빨간 체리 따는 것도 생두 안에 유기물질이 많아야 단맛이 이루어지거든요. 그 빨간색 체리를 따는 이유도 있고 로스팅을 하는 것도 단맛의 유지력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일단은 1팝이 200도 조금 언저리에서 터지기 시작했고요. 과일 향들은 좀 많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1팝이 터지면서 이제 커피가 이제 커피다운 색으로 바뀌고 있는데 이제 배출 타이밍만 잡으면 되거든요. 1팝이 한순간에 호로록 터지는 게 아니라 간헐적으로 살짝 터지고 있는데 제가 댐퍼를 열어놓은 것도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화력을 좀 더 줄였거든요. 그래서 배출 타이밍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꽂고 있는데 은은한 과일 향이 나면 좋겠는데 향신료 향이 좀 더 많이 나는 것 같고요. 과일 향이 좀 날 때 212도 정도 됐을 때 배출하도록 하겠습니다. 배출을 했고요. 내추럴 기어 커피답게 약간 로스풀긋하지만 그래도 커피가 갖고 있는 향미 포인트나 생각해보면 저는 이 포인트가 맞다고 생각해서 이 포인트에서 이제 배출을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슈퍼 내추럴이나 저는 인도네시아 슈퍼 내추럴 커피를 이제 볶게 되었는데 슈퍼 내추럴이나 내추럴 커피를 볶을 때 배출을 빨리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로스팅에 임하면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 좀 이제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이제 다른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